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여준성 그 후보는 무슨 전문성이 있어요? 저는 국회 2003년도에 이제 국회 처음 들어왔는데 네. 처음 들어올 때는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왔어요. 교육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 네. 이렇게 들어왔다가 2008년도에 이제 우리 민주당이 완전히 폭망했잖아요. 그때 네. 81석. 예. 그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상임위를 옮겼는데 그때 이제 보건복지로 옮겼습니다. 네. 그때 2008년도에 보건복지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14년 정도를 이제 보건복지만. 한 우물, 예. 한 길. 그것 때문에 아마 청와대에서도 저를 픽해서 네. 예, 데려갔던 것 같습니다. 예. 장관 정책보좌관도 하지 않으셨어요? 예, 장관정책보좌관도 1년 10개월 정도 네. 조금 넘게 했죠. 예. 그 빛나는 성과 뭐가 있습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 저는 사실은 저를 알린 계기도 코로나 대응이었고 예. 그때 이제 너무 이제 어목했고 이게 예. 불안한 사람들이 예, 예. 심리 상태가 그랬는데 네. 이제 언론이나 뭐 정치권에서 특히 이제 뭐 야당 쪽에서 계속 이 방역 당국 신뢰를 흔들려고 많이 가짜 뉴스를 많이 했죠. 네. 그 가짜 뉴스하고 대응해서 싸우고 그거를 또 이제 많은 국민들이 또 퍼다 날르면서 네. 서로 연대의 힘을 보여주셨고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때 이제 느꼈던 게 이 신뢰라는 거 연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그만한 게 없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책으로 썼습니다. 네. 누가 싸웠는가. 예. 이게 제 내용이 아니라 네.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를 제 시각으로 본 겁니다. 예.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많이 예, 책 소개까지. 예, 깨알 홍보. 깨알 같으셔. 근데 사실 기자들 사이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정책 관련해서 취재할 때 의원 잘 몰라. 어떤 보좌관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보좌관한테 들으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예,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분들입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기자들한테 그런 평가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듯이 공부를 해야 기자들이 기사를 쓸 수 있거든요. 제가 보좌관 때 했던 얘기를 안 했네요. 안 했어요? 장관 보좌관 얘기를 잠깐 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BBK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봉주 의원 예. 보좌관 출신 아니에요? 예, 정봉주 의원님하고 같이 했고요. 뭐 이 얘기 또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정봉주 의원님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뭐 기억나시겠지만 물대포 맞고 쓰러지셨던 우리 백남기 어르신 예. 그 외인사라는 걸 또 제가 보건복지에서 증명을 했고 예. 뭐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 예. 뭐 치매 국가 책임제, 예. 장애인 등급제 폐지, 뭐 등등등등 사회 정책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분야를 다 관여를 했었습니다. 네, 사회정책과 관련해서는 여준성 빼고는 얘기가 안 된다. 그건 아니고요. 라고까지는 또 깔때기를 못 대는 거야. 네. 의원하고 많이 다르시네요. 네. 좀 더 대놓고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윤재관 후보는 어떤 정책의 달인이십니까? 저는 청와대에서도 이제 여러 부서를 했었고 그 전에 국회에 있었을 때도 많은 이제 상임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제가 박사 과정을 법학으로 했는데요. 네. 그게 이제 공정거래법을 전공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네. 제가 학문적인 깊이를 좀 갖고 싶어가지고 네. 공정거래 분야에 제가 깊은 관여를 많이 했었는데 청와대에 오고 나니까 또 완전히 다른 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는 계속 이제 평화에 대한 가치, 이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매우 많은 스스로의 공부를 했었는데 제가 직접 그 평화의 가치를 실현시켜 볼 수 있는 자리에 가 있었죠. 의전비서관실에서 네. 남북 정상회담을 통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어서 윤재관 하면 제일 먼저 세상에 알려진 것은 도보다리 기획자, 도보다리 기획자. 탁현민이 아니었어요? 그 얘기는 뭐 한 100만 번 듣는데요. 그 수많은 그 저서라든가 내용들을 통해서 이제 거의 많이 이제 네. 알려졌고요. 네. 도보다리를 어떻게 하면 기획하게 됐는지 그래서 저도 책을 한 권 써서 네. 냈는데 그게 작년에 베스트셀러에 좀 올라서 좀 꽤 팔았습니다. 한 4세 정도가 나갔으니까 이야. 정치 지망생이 낸 책 중에는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도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도보다리가 윤재관을 상징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하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는 제가 조국석 보좌관을 했죠. 민정수석실에 가서 정반대의 일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외화되는 일과 정반대의 일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검찰개혁 시즌 1 지금으로 보면 쉬웠던 일로 여길 수 있지만
검찰의 권한을 6개로 한정하는 최초의 법안이었죠.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법안이었고 그때 여당이 123석에 불과했는데 180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통과시킬 때 네. 제가 역할을 같이 했었죠. 그래서 검찰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한 구상 그리고 고민 이런 것들이 어느 후보에 비해서 제가 깊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마 당선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검찰 개혁일 텐데 네. 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기소청으로의 전환, 네. 그리고 특활비 완전히 손대고요. 네. 이런 일들을 용기 있게 할 사람 네. 윤재관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일에 앞으로도 더 매진할 생각입니다. 네. 자, 우리 서용주 네. 사주갑 예비 후보는 네. 어디 정책 전문성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인연을 맺은 게 이제 기자 생활을 하다가 정치권에 들어온 입장이라서 2010년도에 김진표 지금 현 의장이 네. 당시 재선인가 할 때 들어왔어요. 그때가 이제 지식경제로 왔으니까 산자죠. 그 다음에 줄곧 했던 게 이제 행정안전이에요. 행정부, 네. 지방재정, 뭐 소방, 경찰, 네. 뭐 안전 부분에 있어서 했던 것인데 저는 주로 이제 그 행정안전 쪽을 주로 거의 다 행정안전 쪽에 있어서 제가 기억나는 것들은 이제 최근에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지만 소방 네. 관련해서 소방공무원 국가직 관련해서 그때 2011년 12년 때부터 계속해서 만행이 그때는 안전행정이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추진해서 2019년도에 최종적으로 국가직이 됐을 겁니다. 그런 좀 일들에 관여해서 좀 보람을 느꼈었고 예. 그다음에 지방재정 관련해서 중앙 정부의 어떤 세 구조 네. 부분들이 8대2 구조에서 6대4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로 그런 역할들에서 같이 좀 관여해서 얘기를 네. 했고 최근에 가장 제가 많이 그래도 지방정부의 어떤 분권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많이 배웠던 부분은 최근에 불출마 선언했던 김민기 의원이에요. 네. 김민기 의원이 용인 시의원 한 번 하고 나서 지금 3선 하시고 나서 최근에 본인의 역할이 다 됐고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겠다고 네. 이제 용퇴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분한테 배웠는데 그분이 지방재정의 달인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수업을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저는 이 정치의 효능감을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현 무능한 정권에 대해서 당연히 싸워야 되고 이 뭐 검사의 나라를 없애야 되고 좀 검찰 독재 부분에 있어서도 바로 세우고 다 덜어내고 개혁해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먹고 사는 부분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는 무엇이냐? 민생이 민주주의예요. 네. 민생이 살게 되면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생이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두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정치 효능감을 지방재정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 안전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좀 피부에 와닿게 저는 노력과 역할을 할 수 있다. 네.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어요. 사실 민환 기자들이 그 꼭 끝에 찾아가는 사람이 김민기 의원입니다. 이분이 디테일에 강한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번에 그만두신다고 하셔가지고 모셔서 말씀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절대 안 하죠. 안 하시죠. 인터뷰 절대 안 하고 소주 사겠다고. 제가 이 김민기 의원에 대한 네. 비하인드를 얘기하면 이분이 어느 정도였냐면 시의원 할 때 시의원들이 용인시에서 네. 하면 시의원들은 이 뭐 그 주차를 시에 공짜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네. 시의원이니까 예. 절대 공짜로 이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의원 하면서 해외에 나가는 것도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서 또 뭘 하냐면 이분이 되게 이제 저는 답답하게 느꼈죠. 옆에서 일할 때. 예. 선물을 받아와요. 그러면 보통 뭐 기관장들 만나면 그냥 아주 판촉물 같이 이렇게 네, 맞아요. 선물을 하잖아요. 그러면 가지고 와서 야 이거 인터넷에 얼마인지 알아봐. 그래서 특정 부분 받을 수 없는 가격이 넘잖아요. 네. 그럼 반납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디테일하고 본인의 관리에 철저했던 사람이고 네. 지역에서는 김민기는 4선을 해도 5선을 해도 욕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용인에서 그 지역구 관리를 네. 그렇게 잘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분이 지금 물러나면서 어떤 민주당의 혁신의 어떤 미랄이 됐잖아요. 네. 근데 가장 안타까운 건 당연히 4선, 5선을 해도 역할이 있는 분이 정말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네. 혁신의 앞장을 섰는데 우리 당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다른 의원들은 아무도 거기에 따라가지 않아요. 저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정치의 세대 교체를 위해서 이런 이 김민기 의원의 어떤 이런 용기 있는 행동에 대해서 조금 울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기자들도 그래요.
나가지 말아야 될 사람은 나가고 나가야 될 사람은 안 저희가 그 얘기는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